일본 축구 팬들이 한국 선수 한 명으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마저 부러워하는 축구 영웅, 수비수임에도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환호성, 그리고 겸손함 속에 숨겨진 철학. 스페인 마드리드의 유명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단 하나의 이름에 사로잡혔습니다. 단 1년 만에 유럽 축구계를 뒤흔든 한국의 괴물 수비수. 그녀는 집착에 가까운 호기심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김민재는 과연 어떻게 단순한 선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을까요? 스포츠를 넘어 열정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마드리드의 한 카페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노트북 화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2살 스포츠 칼럼니스트 마르타 모야는 커피 한 잔을 들이켜며 유럽 5대 리그 수비수 통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그때 한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민재. 마르타는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읊조렸습니다. 나폴리에서 단 한 시즌 만에 35경기 출전, 2골에 2번의 도움, 14경기 무실점, 리그 최고 볼 간섭률, 그리고 팀의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이끈 주역. 숫자들이 말해주는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마르타는 자료를 프린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기사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저 수치로 끝났을 분석이 이번엔 뭔가 다른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직감은 그녀를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편집국으로 돌아온 마르타는 스포츠부 편집장 앞에 섰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김민재에 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어요. 편집장은 안경 너머로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수비수에 관한 특집? 마르타, 우리 독자들은 골을 넣는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원한다고. 게다가 아시아 선수라니. 하지만 마르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선수는 달라요. 그는 수비를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결국 편집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르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르타는 김민재의 경기 영상을 밤새 분석했습니다. 단 한 시즌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축구에 새겨진 강렬한 발자국이었죠. 마르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생각했습니다. 수비수가 이토록 매력적일 수 있다니. 도쿄 하네다 공항. 출장 일정 변경으로 한국에 가기 전 먼저 일본을 방문하게 된 마르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가 호텔에서 마주친 일본 스포츠 기자들은 대화 도중 김민재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죠. 김민재를 취재하러 간다고요? 정말 부럽네요. 아사히 신문의 스포츠 담당 기자 다나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감탄했습니다. 축구 전문지 기자 야마모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재는 진짜 월드클래스 센터백이에요. 그의 포지셔닝 감각은 거의 초월적이죠. 마르타는 놀라웠습니다. 경쟁국 선수에 대한 이러한 찬사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부야의 축구팬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이자카야. 10여 명의 열성 축구팬들 사이에서 마르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에도 훌륭한 수비수들이 많은데 왜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높은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나이 지긋한 팬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좋은 선수들을 배출했지만 한국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이제 김민재까지. 매 세대마다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나타났어요. 일본은 아직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팬들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부러움이자 존경이었죠. 시부야 거리를 걸으며 마르타는 생각했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미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것,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마르타는 호텔 창가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김민재 마이너스 경계를 넘는 수비수. 내일이면 드디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것입니다. 마르타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곧 시작될 여정의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마르타는 곧장 서울로 향했죠.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거대한 전광판에 등장하는 김민재의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수비수가 이 정도의 상업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 신기했죠. 한국에서는 수비수도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마르타가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재요? 그는 특별하죠. 괴물 수비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택시 기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르타는 이런 반응이 단지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이 아님에도 많은 팬들이 김민재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그중 몇몇과 이야기를 나눴죠. 김민재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마르타가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요. 특히 그 집중력과 경기를 읽는 눈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겸손함이 가장 큰 매력이죠. 팬사인회 영상을 촬영하던 중년 남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축구를 시작했는데 김민재처럼 되고 싶대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가 되고 싶다니. 그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마르타는 한 김민재 팬카페 운영자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한 30살의 직장인 박주영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비를 보러 경기장에 가요. 득점 장면도 좋지만 김민재가 완벽하게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순간. 그 순간의 짜릿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축구팬으로서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 수비수가 이토록 열광적인 팬덤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르타는 생각했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한 축구 스타를 넘어 이미 한국에서 국가적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녀는 드디어 직접 김민재의 경기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이미 오후 5시부터 붉은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평가전. 마르타는 기자석에 앉아 경기 시작 전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에 선발 라인업이 떴을 때 김민재의 이름이 나오자 6만 관중의 함성이 터져 나왔죠. 김민재, 김민재. 경기가 시작되고 마르타는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전반 15분 상대팀의 위협적인 역습 상황. 모두가 위기를 느끼는 순간 김민재가 놀라운 스피드로 공간을 메꾸며 완벽한 태클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마치 골이 터진 것처럼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옆자리의 현지 기자가 말했습니다. 수비 장면에 이렇게 환호하는 건 김민재가 아니면 보기 힘들죠.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김민재는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의 눈에는 그보다 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골을 넣은 뒤에도 김민재는 과도한 세리머니 없이 동료들을 향해 달려갔고 곧바로 수비 위치로 돌아가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수비수로서의 본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군요. 마르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후반전 한국은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5분 전 상대팀의 마지막 공세가 밀려왔을 때 김민재는 자신의 몸을 던져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골 장면보다 더 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관중에게 인사할 때 김민재를 향한 환호성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자부심이 담긴 함성이었죠. 기자회견장. 김민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경기를 분석했습니다. 팀이 이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한 것은 제 역할을 다한 것뿐이에요. 마르타는 그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길, 그녀는 한 어린 소년이 김민재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 나도 김민재 선수처럼 멋진 수비수가 될 거야. 그 순간 마르타는 김민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민재 팬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연령대, 다양한 직업을 가진 5명의 팬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처음엔 그저 축구를 좋아해서 시작했어요. 20대 후반의 직장인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의 경기를 보면 볼수록 그의 진정성과 프로의식에 반해버렸어요. 지금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이탈리아 리그 경기를 보고 있죠. 30대 남성 이준호는 자신이 제작한 김민재 응원 플래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만들려고 디자인을 독학했어요. 경기장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준비하죠. 많은 팬들이 좋아해 주셔서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김민재 어린이 팬클럽의 존재였습니다. 주말마다 모여 김민재의 수비 기술을 배우고 그의 경기를 분석한다니 신선했죠. 아이들이 공격수만 동경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팬클럽을 이끄는 초등학교 축구 코치 박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재 덕분에 아이들이 수비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김민재 팬들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모인 100여 명의 팬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축구 용품을 기부하고 아이들과 미니 축구 경기를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말에 영감을 받았어요. 행사 주최자 장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죠. 마르타는 그 자리에서 김민재 팬덤의 체계성과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축구 팬덤은 강력했지만 이처럼 수비수에게 집중된 문화는 독특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팬덤의 긍정적인 영향력이었죠. 저녁 호텔로 돌아온 마르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수비 포지션의 가치를 재정의했고 팬덤의 방식마저 바꿔놓았다. 그의 존재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내일은 드디어 김민재와의 단독 인터뷰 날이었습니다. 마르타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건물 앞 마르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3일간의 취재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당사자와의 만남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그녀는 준비한 질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마주한 그는 경기장에서보다 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스타의 아우라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죠. 먼 곳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김민재가 먼저 마르타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마르타가 준비한 질문들에 김민재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첫 시즌이 이렇게 성공적일 거라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했죠. 매 훈련, 매 경기에서 배우려고 노력했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비수로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눈에 띄고 싶어서가 아니라 팀을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인기를 얻는다면 그건 축구 팬들이 수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테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마르타는 준비해온 질문지를 벗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김민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뒤에도 어린 선수들이 수비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수비는 단순히 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팀의 균형을 지키고 흐름을 만드는 창의적인 역할이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르타는 자신이 단순한 기사거리를 넘어 무언가 더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철학이자 새로운 가치관을 대변하는 존재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마르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자가 아닌 한 사람의 팬으로서 그를 바라보고 있구나. 마드리드 편집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일 마르타는 밤낮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면 유럽의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심했죠. 평소와 달리 기사를 쓰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타, 데드라인이 내일이야. 어떻게 돼가고 있어?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기사가 아닐 거예요. 마르타의 모니터 화면에는 대담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김민재를 수비수라 부르지 마라.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다. 그는 움직이는 전술이고 하나의 철학이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축구의 미래이자 우리가 잊고 있던 수비라는 예술의 아름다움이다. 기사는 다음날 발행되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스포츠 섹션을 넘어 메인 페이지에 실린 기사는 SNS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다른 유럽 언론들도 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시아의 수비수. 김민재 효과 수비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한국의 괴물 유럽을 정복하다. 편집장은 마르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인정할게. 네가 옳았어. 이 기사는 특별해. 하지만 마르타에게 더 의미 있었던 건 한국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퍼지자 많은 팬들이 그녀의 SNS로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죠. 우리가 느끼던 자부심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재의 가치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다니 감동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김민재 본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김민재의 에이전트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였죠. 진심 어린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선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르타는 창가에 기대어 마드리드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축구의 새로운 가치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한 명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석 달 후 아시안컵이 열리는 카타르. 마르타는 이번엔 기자 자격이 아닌 한 명의 팬으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김민재의 등번호가 새겨진 붉은 티셔츠를 입고 한국 응원단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스페인에서 오셨다고요? 김민재 선수 때문에요? 옆자리에 한국 팬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의 경기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의 플레이는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르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김민재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기를 보는 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았죠. 경기가 시작되고 카타르의 더운 공기 속에서도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여느 때와 같이 완벽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상대팀의 에이스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동시에 후방에서 정확한 롱패스로 공격의 시작점이 되었죠. 후반 30분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중 김민재가 코너킥 상황에서 높이 뛰어올라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마르타도 함께 기뻐 소리쳤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할 때였습니다. 마르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김민재, 최고야. 그 순간 김민재가 그녀가 있는 방향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알아본 것인지 단순히 그쪽 관중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르타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르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시아 축구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배우러 와야 해. 마드리드로 돌아온 마르타는 새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현대 축구의 새로운 철학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축구의 고정관념을 깨는 선수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당연히 김민재였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민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기 중 집중한 눈빛, 승리 후 동료들과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팬들을 향해 겸손하게 인사하는 장면. 그 사진들 아래에는 그녀가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하나의 문화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수비수다. 마르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구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드리드의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